비행 준비, 내 인생의 이루커가. 고래처럼 저 거대한 몸체 안에 얼마나 강력한 엔진이 숨쉬고 있을까? 나는 공항역의 대기실 안쪽에서 큰 창을 통해 주기장의 비행기들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았을까? 국경을 넘어 사랑과 문화를 잇고 만남과 헤어짐의 순간들을 함께 했을까? 금방이라도 하늘을 가를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인데 지금은 조용히 서 있었다. 막 역동적인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 숨을 고르는 모습 같기도 하고 다음 비행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모습 같기도 했다. 저마다 다른 국가와 항공사를 알리는 글자와 로고를 달고 있는 비행기들은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인간의 삶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한때의 저 날개와 함께 세계를 누볐던 시간,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었던 순간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스카프를 두르고 매뉴얼을 끼고 바쁘게 손을 놀리며 비행하는 대신 나는 지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는 자리. 공항 대기실의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거대한 잠재력과 현재의 고요함 사이에 대비해서 오는 독특한 긴장감과 경외감 속에서 고개를 돌려 저마다 다른 목적지를 갖고 부지런히 발을 움직이며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내 손에 쥐고 있는 여권과 홍콩으로 떠나는 탑승권을 바라보다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다. 딱딱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는 비행기들의 뒷면을 자전거 소리, 북적이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금속성 안내 방송 소리에 혼자 가는 여행의 고독을 떨쳤다. 그렇게 탑승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있던 때 다소 무료하게 느껴지던 공항 대기실의 공기 속에서 문득 익숙하고 따뜻한 향기 하나가 스며들었다. 바로 인근 파리바게뜨에서 흘러나오는 빵 냄새였다. 따뜻하고 고소한 밀가루 향, 은은하게 퍼지는 버터의 풍미, 그리고 갓 구워진 듯한 빵 껍질에 달콤한 캐러멜 향이 뒤섞여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아늑한 기억을 깨우는 마법과 같았다. 엄마는 커다란 살구색 전기식 오븐의 뚜껑을 열었다. 오븐이 놓인 둥그런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얌전히 기다리는 세 자매 아픈 금세의 뽀얀 수증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이내 따뜻한 햇볕을 머금은 듯 곱고 진한 노란색으로 잘 익은 카스텔라가 눈앞에 펼쳐졌다. 순간 6개의 눈이 반짝였다. 꼴깍나는 막 젖은 따끈한 카스텔라의 부드러운 감촉과 입안 가득 퍼질 풍성하고 달콤한 맛을 상상하며 침을 꼴깍 삼켰다. 이제 빵을 썰어 한 조각씩 손에 쥐고 작은 입에 한 입 베어 물면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할 것이다. 언제 서로 싸웠냐는 듯이 평화의 미소를 주고받을 것이다. 엄마의 배식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얌전한 고양이처럼 차례를 기다렸다. 그러나 무릎을 들썩이며 코를 킁킁거리며 안달난 꼬마가 있었으니 바로 나였다. 어휴, 이 빵순이 큰 언니가 나를 째려봤다. 빵순이마 떡순이, 과일순이, 하여간 제 먹순이야. 엄마 뱃속에서도 그렇게 이거저거 먹어대더니만. 그래서 사내인 줄 알았더니 계집아이였어. 놀려대도 상관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엄마는 왜 고추 하나 안 달고 나왔냐는 듯이 나를 구박하면서도 노랗게 익은 카스텔라 위에 붉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수제 딸기잼을 탐스럽게 얹었다. 딸기, 알갱이가 콕콕 박혀있는 잼은 윤기가 흘러 먹음직스러움을 더하고
노란 카스텔라와 선명한 색 대비가 단번에 어린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의 큰 눈은 더 커져 왕방울이 되었다. 드디어 각자 접시에 놓인 만찬. 포크를 살짝 대기만 해도 푹신하게 들어가는 카스텔라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한 조각 잘라 입에 넣고 포슬포슬하면서도 촉촉한 카스텔라의 질감을 혀끝으로 감쌌다. 딸기잼은 일말의 배신감도 없이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운 젤리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단번에 하나를 해치우고 다음 조각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엄마의 눈을 바라보는 나에게 다시 두 번째 빵 조각이 주어졌다. 그러나 거저는 없다. 일단 잔소리 한 번은 들어야 했다. 하여간 알아줘야 해. 아주 초스피드다. 야, 그래도 얘가 태몽이 우리 식구들 다 구해준 창 맞은 고래였잖니? 그렇다. 언제나 자연스럽게 소환되는 나의 태몽은 창 맞은 고래였다. 아무리 내성적인 나였어도 어디서나 술술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들은 이야기였다. 그것은 나에게 전해에 내려오는 이야기, 나의 존재가 시작되기 전 아득하고 아찔했던 순간의 기록이다. 어린 언니를 품에 안은 젊은 부모님은 등 뒤에서 맹렬하게 쫓아오는 발걸음 소리와 거친 숨소리에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등 뒤를 스치는 차가운 바람과 시야를 가리는 땀방울 속에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뿔싸 더 이상 나아갈 곳 없는 망망한 검푸른 바다뿐이었다. 거대한 파도가 철썩이며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젖은 모래사장에 발이 빠지며 속도가 늦춰지고 뒤에서는 아기에 찬 그림자들이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대한 파도를 가르며 나타난 것은 거무스름한 등의 물보라를 일으키는 커다란 고래였다. 그의 깊고 선한 눈이 커다란 몸체에 어울리지 않게 느리게 껌뻑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의 거대한 등줄기 한가운데 믿을 수 없게도 굵고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아기가 꽂아 넣은 듯한 커다란 창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아픔에 찬 고래의 숨소리가 파도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고래의 상처의 연민을 느낄 새도 그 기적 같은 등장에 놀랄 새도 없었다. 뒤따라오는 섬뜩한 그림자와 귓가를 스치는 위협적인 소리만이 부모님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아버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어린 언니를 어머니에게 건넸고 어머니는 언니의 작은 몸을 단단히 품에 안고 고래의 축축하고 미끄러운 등 위로 올라섰다. 고래의 따뜻하면서도 거친 피부의 감촉이 그 절박한 순간의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고래는 그 상처 입은 몸으로 거친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웅장한 움직임은 거대한 생명의 의지 그 자체였다. 등 뒤의 해안선은 점점 멀어졌고 쫓아오던 나쁜 사람들의 외침 소리는 파도와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얼굴에 부딪히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물보라의 짠맛 속에서 부모님은 서로와 언니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상처 입은 고래 등에 올라 무사히 그 어둠 속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시작이다. 그날 상처 입은 고래가 보여준 알 수 없는 이끌림과 희생이 없었다면 부모님과 언니의 생존도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탄생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의 피 속에는 그날 바다 위에서 느껴졌을 절박함과 안도감, 그리고 위대한 생명에 대한 경애가 흐르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그 큰 고래를 잘 먹여야지 라는 게 나의 논리였고 너는
우리 집이 기둥이자 희생양이다. 라는 게 부모님의 논리였다. 하여간 창 맞은 고래의 꿈을 품고 나는 대전이 성모병원에서 새벽녘 태어났다.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분명히 사내아이의 태몽이라 확신하셨지만 나는 부모님의 둘째 딸이 되었다. 그러나 실망은 잠시 옥빛 광채가 나는 흰 피부와 예쁜 두 눈을 보시고 옥빛 광채 날 경. 예쁠아로 한자를 찾아서 경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2주 후 아기 경아의 출생신고서와 구비서류는 동사무소에 제출되었고 담당 공무원은 호적에 내 정보를 등록했다. 드디어 아기인 나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이다. 국가와 사회 시스템 내에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단순히 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첫걸음을 뗐다. 내 인생의 이룩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다. 고래처럼 큰 눈망울에 저 아기의 몸 안에 얼마나 강력한 미래가 숨쉬고 있을까요? 그렇지. 분명히 동생은 아들로 보내줄 꼴에 같네. 우리 집이 기둥이 될 거고 홍콩으로 가시는 손님들께 탑승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림의 미학은 끝났다.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카스텔라도 수제 딸기잼도 펑하고 사라졌다. 이제 피 흘리지 않는 저 큰 고래 비행기에 올라 이국 땅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다. 10년의 비행, 20년의 대학 교단 생활과 교육팀의 회사 생활을 하며 쉼 없이 달려온 30년을 잠시 내려놓고 인생 최초로 1년간의 안식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큰 두려움은 안고 있는 청년들과 삶의 지루함으로 고단한 동년배들에게 깊고 선한 눈으로 느리게 껌뻑이며 그간의 시간을 정리해보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야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세상을 날았을까? 어느새 비행기는 관제탑의 이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